안녕하세요. 건행법삼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관세사 2025년 기출문제 해설 세 번째 영상 내용으로서요. 두 번째 유형, 즉 공부는 했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유형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는 영상 두 편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영상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가 차입 원가의 자본화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시 투자 수익이 없는 경우라면은 첫 번째 유형에 해당이 되겠지만은 일시 투자 수익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은 2001년 4월 1일 사업건설 내년 12월 말 완공 예정이죠. 시작을 하였고 공사 대금으로서 2001년 4월 1일 20 이건 연평균 지출액 구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되겠죠. 20만원 곱하기 1년 12달 중 12분지 9 하면은 요거에 대한 연평균 금액은 15만원이 되겠고요. 2001년 7월 1일 30이 지출이 되었답니다. 1년 12달 중 6개월 흘러가고 있죠. 연평균 금액은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4월 1일자 연평균 지출액 15, 7월 1일자 연평균 지출액 15 하면은 전체 연평균 지출액은 30만원이 계산이 되겠네요. 한 번에 필요한 정보 이렇게 쏙쏙 뽑아내 줘야지만이 그나마 시간 내에 문제 풀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자본화 적격 자산이고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게 좀 그나마 쉬운 문제가 되는 게 일반 차입금 종류가 한 개뿐이 없네요. 두 개였었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또한 특정 차입금 차입일자 폰이 2001년 4월 1일 돈을 빌렸습니다. 자, 아무튼 특정 차입금 30만원 중 10만원을 4월 1일부터 3개월간 연이율 3%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였답니다. 요게 바로 일시 투자 수익이 되겠죠. 빼야 되겠죠. 아무튼 2001년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먼저 특정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할 차입원가 금액을 한번 구해보죠. 자, 특정 차입금 바로 계산기 조작 30만원이고 곱하기 5% 그리고 4월 1일부터 12월 말 12분지 9개월분치 하면은 11,250원이 계산이 되겠고요. 일시 투자 수익 10만원 은행에 예치를 했죠. 곱하기 예금 이자율 3% 또한 곱하기 12분지 3개월 하면은 일시 투자 수익은 750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1,500원이 되겠고요. 일반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할 차입원가 연평균 지출액 아까 읽으면서 4월 1일자 15, 7월 1일자 15 해서 연평균 지출액은 30만원이 읽자마자 계산이 되겠고요. 자, 연평균 특정 차입금 요거 좀 주의를 해 줘야 될 사항이 있겠죠. 바로 11,250원 이자 비용에 대한 연평균 특정 차입금은 특정 차입금액 30만원이고 곱하기 12분지 9개월분치 하면은 계산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일시 투자 수익을 뺐죠. 요거에 해당하는 원본에 해당하는 금액 10만원이고요. 1년 12달 중 3개월 은행에 예치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12분지 3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연평균 특정 차입금 금액은 30만원이 계산이 되겠고요. 그래서 연평균 지출액 30에서 연평균 특정 차입금 20을 빼고 그러면 10만원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일반 차입금에 대한 자본할 차입 이자율. 자, 일반 차입금 종류가 한 건이죠. 그러면 요 퍼센트가 바로 자본화 이자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0만원에다가 7% 곱하게 주면은 7,000원이 계산이 되었으니 토탈 자본화할 차입원가 금액은 17,500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 44번 하면은 좀 앞쪽 네 번째 문제죠. 공부했다고 해서 먼저 푸는 순간 밑에 있는 쉬운 문제, 첫 번째 유형이라는 문제, 한두 문제 또는 세 문제 정도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했지만은 잠깐 접어두고 밑에 이제 뭐 쉬운 문제들 45번, 46번 있다면 그런 걸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이 되겠는데요. 요거 읽다 보면 중간에 자본적 지출 금액이 추가 지출이 되었네요. 이런 건 재평가 모형에 있어서 처음 보는 관세사에서는 처음 보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죠. 관세는 다음 기계에 대해 재평가 모형을 적용, 동기계 관련 회계 처리가 2000년도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죠. 그래서 수익 구하고 비용을 구한 다음에 퉁치면은 정답이 되겠고, 중요한 정보,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 대체하지 않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또한 손상차손 고려하지 않고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한다. 자본화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취득일자 1월 1일이고 취득원가가 10만원입니다. 잔존가치였고 내용연수 5년이죠. 정액법이죠. 그럼 딱 읽는 순간 1년분치의 감가상각 비용은 2만원이 계산이 되겠고 1년 후인 2002년도 초 후속원가 자본적 지출 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장부금액에 더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각년도 말 공정가치가 주어졌네요. 취득원가 10만원에서 1년분치 감가상각비 2만원 빼면 재평가 직전에 장부금액은 8만원이고 8만원짜리가 7만원으로 떨어졌죠. 만원 떨어졌죠. 재평가 손실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얘는 2001년도 비용입니다. 시험은 2000년도 비용이죠. 자, 2000년도 이익에 미치는 효과가 출제가 되었죠. 아무튼 요거는 정답에서 반영을 시키면 안 되겠고, 자, 그 다음 1차 연도 말 BSN 공정가치 7만원이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자본적 지출액 만원이 지출이 되었죠. 얘도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장부금액에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액은 8만원이고 빼기 잔존가치 영어는 똑같고 나누기 5년이 아니죠. 1년 지나갔으니까 잔존 내용연수 4년을 적용을 하면 8만원 나누기 4년 하면 2만원이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6만원짜리가 공정가치 6만 8천원짜리가 됐네요. 8천원만큼 올라갔죠. 자, 얘 무조건 수익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재평가 잉여금 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기에 뭘로 처리가 되느냐, 요걸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전기에 재평가 손실을 잡았네요. 그래서 요거하고 먼저 퉁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간 부분은 수익으로 처리가 되겠죠. 계정과목은 재평가 이익. 근데 만원 전부 재평가 이익 수익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간 금액은 8천원 뿐이 안 되어지니 만원 중에서 8천원만 재평가 이익 수익으로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2002년도 이익에 미치는 효과, 감가상각 비용은 이익의 마이너스 효과, 재평가 이익, 얘는 수익으로서 처리가 되겠죠. 플러스 효과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비용이 더 크네. 12,000원만큼 이익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여러가지 금융자산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되겠는데 이번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수익 비용 구한다면 퉁치는 거고, 또
이동평균법이고요. 쭉 읽다 보면 현금 배당 받은 것은 뭐 수익 처리하는 거니까 어렵지 아니한 내용이고, 그리고 뭐 취득과 관련된 것, 처분과 관련된 건 다 기본서 때부터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10월 15일 날짜 무상증자가 툭 튕겨져 나왔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좀 당황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자, 무상증자는 자본 파트에서도 공부했던 거죠.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러니까 투자자도 전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는 건데, 아무튼 요건 조금 있다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결국 10월 15일 요거 하나만 추가된 자료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 내용이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문제 한번 살펴보죠. 이동평균법이니 먼저 이동평균법에 의한 단가를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2월 15일 날짜 K사가 발행한 K주식 200주를 주당 1050원에 구입을 하였고요. 취득과 관련하여 거래 비용 추가 지출이 되었죠. 얘는 비용 처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원가는 200주에다가 주당 1050원 곱하게 주면은 21만 원이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당 30원의 현금 배당 결의를 하여서 돈을 받을 때입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을 잡게 돼요. 주당 30원 곱하기 200주 하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 7월 1일 100주를 주당 1200원에 처분을 하였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원가가 주당 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한 주당 순매각 금액은 1020원에서 50원을 빼면 1150원입니다. 네, 일단 먼저 처분이익을 먼저 구하기 전에요. 이동평균 단가를 먼저 한번 구해보죠. 자, 7월 1일 날 100주를 처분을 하였습니다. 한 주당 원가 얼마냐? 1050원입니다. 그래서 처분된 주식에 대한 원가는 10만 5천원짜리를 처분한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남는 주식은 100주가 남아있고요. 한 주당 원가는 1050원이고 해서 토탈 처분 후에 원가는 10만 5천원입니다. 그러다가 10월 15일 무상증자로 20주를 수령을 하였답니다. 그럼 무상증자로 20주를 수령을 했다면 공짜로 주식을 받는 거죠. 돈을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원가 금액은 10만 5천원 변함이 없는데, 예, 100주인 상태에서 20주를 추가 받았으니까 그 후에 주식수는 120주가 되겠고요. 전체 원가 금액은 10만 5천원 변함이 없는데 보유 주식 물량이 증가가 되었으니까 한 주당 원가는 다운이 됩니다.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5천원 나누기 120주 하면은 한 주당 원가는 1050원에서 875원으로 다운이 되어서 이것이 그 다음 12월 말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를 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즉 한 주당 원가 1050원짜리가 공정가치 1300원짜리가 된 게 절대 아닙니다. 무상증자 후 한 주당 원가 875원짜리가 1300원으로 공정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풀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해설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는 요 부분을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맨 처음 2월 15일 자,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수익하고 비용을 구하는 겁니다. 자, 당기 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일 경우 거래 원가 거래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50원에다가 곱하기 200주 해주면은 5인은 10 만원 비용으로서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배당금을 받았죠. 한 주당 30원 곱하기 200주 3인은 6 6천원만큼 배당금 수익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처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건 무상증자 직전에 처분했으니까
자, 한 주당 순 매각 금액은 1200원이고요. 빼기 50원 하면 1150원입니다. 1150원에 100주를 돈을 받고 처분했으니까 순 매각 금액은 11만 5천원이 되겠고, 한 주당 원가 얼마짜리냐면 1050원짜리입니다. 100주이고요. 그래서 처분된 원가는 10만 5천원이에요. 그래서 결국 원가 10만 5천원짜리를 11만 5천원 돈을 받고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처분이익 수익은 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 무상증자는 요건 뭐 수익비용 발생된 게 아니에요. 이하 내용은 다 필요 없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한 주당 원가 금액만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토탈 원가 금액은 변함이 없는데 보유 주식 물량은 증가하죠. 그래서 한 주당 원가는 다운이 됩니다. 875원짜리가 1300원짜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 고래원가 요거는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875원짜리가 1300원짜리가 되었으니 한 주당 평가액 수익은 425원이고요. 남아있는 주식은 120주가 되겠죠. 종전 100주에다가 무상증자 20주 추가받았으니까, 그래서 120주 곱하기 준다면 토탈 평가익 수익은 5만 1000원입니다. 5만 1000원.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수익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취득시 거래 비용 처리가 되겠고요. 배당금 6,000원 받는 것은 수익이고, 처분이익도 수익이고, 주가 올라간 부분에 대한 평가이익도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거 퉁치면 토탈 57,000원 이익이 증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무상증자 하나 추가되는 바람에 그렇게 쉬웠던 문제가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시간이 걸리는 두 번째 유형으로 둔갑이 되었네요. 자, 그 다음 복구비용입니다. 이거 두 번째 유형으로 했지만은 이건 문제집 풀 때 세무사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연습을 한 바 있습니다. 다 계산기 조작을 했죠.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첫 번째 유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2001년 초 환경정화시설물 현금 100에 취득을 했고요. 내용연수 10년, 잔유가 적고 종회법 상각이 되겠습니다. 요거 100만원 나누기 10년에서 10만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복구 비용에 대한 현가도 유형여서 원가에 포함시켜 줘야죠. 자, 뒤에 종료 시점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이와 관련된 예상 현금으로는 5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현재 가치를 제일 먼저 구해줘야 돼요. 충당부채 요건 충족을 하고 5% 할인율을 적용을 합니다. 자, 2001년도가 아니고요.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는 관세사에서는 처음 출자가 됐죠. 물론 간평도 아직은 출자 안 됐고요. 세무사에서만 출자가 된 문제입니다. 자, 원가무형 적용을 하고 현가는 0.6139입니다. 그러면 50만원에 0.6139 곱하기 주면은 306,950원이고, 자, 요거는 대변 쪽에 복구 충당부채죠. 1년 후에 장부금에 어떻게 구한다? 306,950원 곱하기 1.05가 되겠죠. 빼기, 요때는 1년 후에 캐시플로우 없어요. 뺄 거 없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장부금액은 306,950원 곱하기 1.05 해주면 되겠고, 요 장부금액에다가 5% 해주면은 2000년도 이자 비용이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계산기 조작을 직접 해줘야 됩니다. 눈으로 하면은 시험에 무조건 떨어져요. 회계학은 계산기 조작을 바로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종회법이니 1차년도이든 2차년도이든 감가상각비는 똑같죠. 자, 원가 100만원에다가 현가 306,950원을 더해주면은 유형자산의 원가는 1,306,950원이고 잔존가치 없죠? 나누기 내용수 10년이죠. 그러면 2차년도 감가상각비용 13만 695원입니다. 요거 두 개 금액, 2차년도 이자비용, 2차년도 감가상각비용 더한 게 2차년도의 비용 합계 금액이 되겠네요.
그래서 146,809원이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채를 만기 이전에 상환하였을 경우 상환손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2001년 초 사채 액면가액은 10, 4년 만기 표시이자율 연 2% 하니까 현찰이자는 2,000원이 되겠죠. 매년 말 이자 지급 발행을 하였는데 유효이자율 5%입니다. 3년 후인 3차 연도 말 4차 연도 초 동사채 전부를 10만 원에 조기에 상환하였을 경우 상환손익은 얼마가 되겠는가 라고 하였네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기본수 때부터 진짜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산기 조작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나도 쓸 것도 없이 띠리리리 계산기 조작에 의해서 60초 이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해당이 되겠고요. 좀 계산기 조작에 서투르신 분들은 좀 시간이 좀 다소 걸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바로 계산기 조작에서 한번 풀어보죠. 먼저 발행가의 현가 금액을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액면가액은 10만원이고 0.8227 이퀄 그 다음 현찰이자 2,000원 곱하기 연금현가표 3.5460 이퀄 GT키를 눌러준다면 발행가의 현가금액은 89,362원이고 그 다음 3년 후인이 아주 신나게 리듬을 타면서 계산기 조작을 크게 3번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89,362원 곱하기 1.05 빼기 현찰이자 2,000원 그리고 또 두 번 더 곱하기 1.05 빼기 2,000원 한 번 더 곱하기 1.05 빼기 2,000원 하면 3차 연도 말 4차 연도 초 장부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계산이 됐나요? 계산기 조작이 숙달되신 분들은 실수하지 않고 한 방에 나왔을 거고 계산기 조작은 하는데 좀 아직 속도가 안 붙거나 서투르신 분들은 엉뚱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공부하지 말고 계산기 조작을 그렇게 수업 중에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자, 아무튼 요거 화면에 97,133원이 떴고요. 이거 하고 10만원 돈을 주고 더 비싸게 돈을 주고 상환을 했죠. 그래서 이익이 아니고 손실 2,857원이 계산이 됩니다. 안타깝게도요, 여기까지 계산을 하였는데 이 4번 마킹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참 이거 어떻게 의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마지막에 마킹할 때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싸게 돈을 주고 비겁한 게 아니고 돈을 더 주고 비싸게 빚을 갚았기 때문에 이익이 아니고 손실이 발생이 된 겁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